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영산국립대학교 SSK 연구단 선임연구 권선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보이지 않지만 온라인으로 또한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학, 덧세 페미니즘과 조우관이다. 이도교, 사회주의적 페미니즘의 선구자라는 주제로 오슬로 대학교 문화연구원 언어학과 교수님이신 박노자 선생님을 모시고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자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역사, 문화, 연구 활발하게 전달해 주시고 또한 굉장히 활발한 발표 활동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저서는 당신들에 대한 얘기, 나에 대단한 역사, 우리가 모르는 그런 것이야, 거꾸로 보는 무대사, 러시아 혁명사 강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모두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러면 한 40분 정도 발제하고 질문 받는 건가요? 네, 선생님께서 원하실 때 원하신다. 주십시오.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nd just in case anyone following us on Zoom are English speaking, so I am going to speak Korean now for this presentation, but the slides are in English, so I just hope that you can follow the slides, and if necessary, you can refer to my recently published paper in the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 Medicine Meets Red Feminism, Ito-gyo, a pioneer in Korean feminist physician. You find it very easily if you go to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 was recently published there. So otherwise, I'm going to speak in Korean. 제가 먼저는 왜 하필이면 이도교에 대해서 공부하게 됐는지 그 연유를 밝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번 발표의 주요 테마들을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교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사회주의 신여성들, 예컨대 호전숙이라든지 전전면이라든지 전칠손, 유연준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연구는 됐지만 이도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연구가 되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 많이 작용이 된 것입니다. 연구가 많이 안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도교의 삶이 짧았다는 것이죠. 이도교는 이제 1932년도에, 그러니까 31년도에 북견으로 만면을 해서 남편하고는 재회하고 같이 살게 됐는데 거기에서 병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주 일찍 죽은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회주의 신여성에 비해서는 단면의 삶을 살았고 또 그만큼은 이제 나중에 돌각관을 받은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도교의 주요 활동은 근후회에서의 사회주의적 페미니스트로서의 활동 이외에는 각천의 의학적인 이야기를 여성들한테 맞춰서 온갖 신문에다가 쓰는 그런 대중적인 의학 대중화 활동을 대단히 많이 한 여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의학의 대중화에 대해서는 여태까지는 또 사학계에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는 않았고, 더더욱또 의학을 대중화하는 여의사는 그 대중화하면서 의학적인 애드바이스에다가 페미니즘적인 사고방식을 섞어서 독자들한테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그다지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도교가 쓴 대중적인 의학에 대한 대중적인 글을 읽으면서 이거는 같은 시기에 남의사들이 했던 이야기와 또는 예를 들어서는 견손제국대학 의학부의 일본인 남의사 했던 이야기하고 굉장히 다르다는 거 많이 느꼈고, 그리고 일본인 조선인 떠나서도 남의사와 여의사의 차이다 상당히 크다는 사실을 느껴서 한번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복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일단 싶었던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의학이 그저 그냥 하나의 과학으로 되어 왔던 것인데 사실은 의학에 대한 어드바이스도 하나의 사회 정치 문화적인 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의학의 담론적인 차원을 제가 약간 더 고찰을 해서 한번 그 이도교로 글을 써본 것이지요. So, 그래서 이도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관심 가진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이도교 뭐 80, 68년도에 현면에 유명한 구호가 있지 않았습니까? 개인적인 것도 정치적인 거다. Personal is political. 그 이도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또 개인사를 대단히 아주 대담하게 공석에서 밝힌 부분이 있었는데 일본 유학 시절에 동성연애를 했다가는 또 또는 이혼도 하고 동성애도 하고 나중에는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거 본인이 밝힌 거지만은 결혼 생활이 굉장히 행복했고 또 나름대로 그 결혼 생활에 있어서는 사회주의적 페미니즘의 원칙도 관철이 된 것 같았고요. 그녀의 개인 생활에 있어서는 사회주의적 페미니즘이 어떻게 반영되는가.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생각해 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도교를 가지고 지금 발표하기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좀 몇 가지 키워드가 있을 터인데요. 하나의 키워드는 바로 근대의학과 그 근대의학과 사회주의자들의 접점 같은 것이죠. 여기서 보시면은 사실 좀 이상하다는 거 아마 느끼실 수 있으실 터인데 제가 영어로 쓴 이유는 영어로 발표해야 할 줄 알고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 이도규라는 사람의 인터뷰 신문이 매일 신보입니다. 매일 신보가 어떤 신문일까요? 천덕부 기관지입니다. 그런데 이도규가 어떤 사람인가요? 그 천덕부의 문서 보면은요, 천덕부가 발행한 문서 중에 어떤 게 있느냐면은 조선인 요시찰 인물록 얘기 있어요. 거기에는 이도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도교 주소도 있고요. 이도교는 지하공산당 관련자로 되어 있고 요시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천국부의 기관지가 요시찰 인물을 인터뷰하는 거죠. 인터뷰했을 뿐만 아니고요. 보시면은 이도교의 기사들이 이거는 이제 동아일보고 그렇지만은 어, 이도교 관련 기사들이 매일 신보에 굉장히 많이 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도교가 쓴 기사들도 실리고 이도교와 인터뷰도 좌담회도 다 실립니다. 그러니까 그 매체 이용으로 봐서는 이도교가 주요 이용하는 매체는 바로 천덕부 기관지 매일신보였습니다. 지하공산당원이었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라는 재미있는 질문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근대의학과 근대손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도교가 정사했던 사회주의적인 레닌주의적인 근대손 프로젝트하고 천덕부가 구현했던 신민주의적인 근대손 프로젝트 사이에서 의학의 이치가 무엇이었을까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도교는 분명히 천덕부의 정치적인 반대자였습니다. 그리고 천덕부도 그녀의 족이라고는 당연히 여겼죠. 한데 그들 사이에 있었던 접점은 바로 근대의학. 천덕부한테 있어서는 근대의학이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근대 국가는 이제 자본주의 국가이고요. 대개 시장을 관리하는 국가고요. 동시에는 근대 국가는 국민의 집단을 규율화시키는 국가이기도 하고 또는 근대 국가는 거의 모든 경우에는 위생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위생이라는 거는 국민의 그 규율화 못지않게 근대 국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일제의 식민주의 프로젝트에 있어서도 이 위생 국가로서의 식민지 국가의 위상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 한국은 복지라는 부분이 그다지 크지는 않았습니다. 없다시피 했습니다. 복지 지출이 아주 미미했는데 상당히 컸던 지출 항목이 위생 보건 관련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조선인을 위한 건 아니고요. 전염병이 심하게 돌면 그거는 안면 질서, 그러니까 통치 질서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총독부의 목표는 뭐였느냐면은 일단 전염병 방지예요. 그래서 총독부가 생기고 나서는 경찰과에서는 위생계가 생기고 거기에 그 위생계에서는 세균 연구실이 생깁니다. 이 세균 연구실이 나중에는 그 위생시험소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처음에는 총독부 경찰과 위생계 세균실 종사자가 3명이었는데 일제시대 말기에 가면 한 40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해방이 되고 나서 그게 뭐가 되냐면 국립과학연구소가 되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통폐합의 과정이 있었고 지금 그게 국립보건원이에요. 그러니까 국립보건원의 뿌리는 총독부의 세균실이죠.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는 그 총독부가 힘을 기울였던 부분이 뭐였느냐면은 예를 들어서는 조선인들이 주요 사용했던 우물들의 수질 검사라든가 청량 음료 질 검사라든가 식재료 검사라든가 뭐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우두 두묘 재배도 하고 그랬었던 것입니다. 일단은 전두는 대한제국 때부터는 이제 시행을 했는데 총독부는 대한제국의 전두 사업을 개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총독부 입장에서는 전염병 방지는 대단히 중요한 경찰 업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게 경찰 업무였다는 사실이 물론은 있습니다. 한데 그 당시 조선의 의료 상황이 참 그야말로 초참했습니다. 소양 의사는 소수였습니다. 그 경손의학교 나중에는 그 경손제국대학 의학부가 된 경손의학교 그 다음엔 8개 의학전문대학 하고 세베란스 같이 다 합쳐서 배출했던 조선인 의사는 식민지 시절 말기까지 2,000명밖에 안 됐습니다.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식민지 시대 때 소양 의사 구경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총독부가 어떻게 해야 했는가 하면은 한의사들을 의생이라고 특별한 명칭을 붙여서 조선이 한해서 그들한테는 활동 명호를 발부해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조선인들이 서양 의사 구경을 어차피 못할 텐데 그러면은 한의사한테라도 가야 한다. 이제 이런 사고였습니다. 그리고는 위생시험소에서는 한약 재료 관련 연구도 계속했고요. 그리고는 특히 일제 말기에는 서양 약물들의 수입이 중단되니까 한약 재료를 가지고 대체 약물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는 일체로서는 매우 중요했던 부분은 바로 대중을 향한 의학 지식 대중화였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조선인들이 의사한테 할 확률이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위생 상태도 대단히 나빴고 그리고는 대부분이 문맹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신문이라는 것도 누군가가 해주면 그냥 들을 수 있었을 뿐 대부분은 신문을 읽지 못했어요. 일체로서는 전염병 방지 차원에서의 전략이 뭐였느냐면은 되도록이면은 신문에다가 의학 관련의 좋은 애드바이스를 많이 싣게 해서 신민들이 되게 조선인들이 난독을 했고 문맹자들도 그걸 들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서 위생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일제 시절에 매일 신보를 비롯한 신문에서 의학적 어드바이스 쓰는 사람들 중에는 유영준이나 이덕규처럼 공산주의자가 알려져 있는 사람들 그냥 거기까지는 일체가 허용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일체 같은 경우에는 근대의학이 그 지배 프로젝트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하면은 이동규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와 근대의학을 동시에 견집했고 사상적인 배경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은 우리가 예컨대는 소비에트 초기의 적색의학 같은 것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일치 못지않게 또는 일치 이상으로 레닌주의 프로젝트에서 의학이 대체로는 레닌주의 프로젝트에서 의학 부분을 담당했던 사람은 레닌에 대단히 가까웠던 니콜라이 세마슈코, 소비에트의 이제는 초대 의료부 장관, 그때 장관이 아니고 인민위원회로 불렸죠. 하여튼 세마슈코가 이제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세마슈코의 조작을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은 세마슈코는 전염병에 노출된 사람이 무엇보다는 피지배층, 피착취층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혁명이 착취 질서를 무너뜨림과 동시에 피착취층한테는 의료 혜택을 줘야 진정한 의미의 사회주의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닌주의 프로젝트 차원에서는 근대의학의 복음과 사회주의로의 접근이 동요였습니다. 그러니까 근대의학이 보급이 돼야 피착취층을 병균으로부터는 보호할 수가 있고 병균으로부터의 보호야말로 사회주의로의 접근. 최근 이제 근대의학의 이상이 이 정도였던 겁니다. 일체로서는 근대의학은 지배의 도구예요. 레닌주의 국가에서는 근대의학은 사회주의 공설입니다. 이었는데 이 사회주의 공설도 또 내부시와 같은 용어도 일부지고 있었어요. 일단은 20년대 소련에서는 의학 사업의 중점을 많은 면에서 농민 피노시에가 소수민족한테 맞췄어요. 그들의 위생 상태가 가장 나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위생 상태를 좀 개선을 시키자면은 계속해서 소수자 사는 구역이나 이거에 의사들을 방문해갖고 위생 상태 점검하고 개선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위생 개선과 사회주의 공설이 동요였습니다. 그리고는 레닌주의 국가의 목표는 무상 의료였는데 재정이 녹록치 않아. 그 목표가 계속 달성이 안 됐다가 1937년도에 왔어야 그 무상 의료가 이제 실시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20, 30년대 레닌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근대의학은 혁명 자체이었고 그런 의미에서는 요의사가 사회주의자 되는 것도 상당히 자연스러웠고 그런데 동시에는 의학을 중시하는 후학도 촉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근대 프로젝트로서는 촌독부의 신민주의적인 근대 프로젝트와 레닌주의 국가 근대 프로젝트 사이에 오버랩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미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도교의 그 매일신보와의 동산이모는 어디까지 그런 두 개의 근대 프로젝트 사이에서의 오버랩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도교는 요의사, 사회주의자이었고 동시에는 사회주의적 페미니스트였습니다. 그 이도교의 대중적인 발언들 보면은 남녀 평등 같은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 가정 생활 등등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사회적 발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강의하면서 또 이제 사회주의 페미니즘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터인데요.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실은 사회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일제 시절의 논쟁거리였고요. 또는 사회주의 여성들이 본 사회주의 페미니즘과 사회주의 남성들의 논리는 꼬마치가 서로 상당히 다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도교가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사상적인 기반이 엥겔스, 베벨, 그리고 그 콜론타이 이 세 가지가 가장 컸던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엥겔스는 가부장제 철폐, 여성의 경제적 독립. 베벨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더해서 여성의 성적 욕망의 해방까지 생각하고 여성이 원하면 언제든지 파트너를 바꿀 수 있는 이제 그런
손쪽 만족의 평등화까지는 제한을 했던 거고, 콜론타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사상을 20년대에는 소설의 형태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소설 중에서는 동아시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소설이 와실리사 말르기나라는 원주의 소설이었는데 23년도에 발표했고 27년도 일본말로 번역됐습니다. 일본말 번역이 뭐였느냐면은 아카이 렘, 빨간 사람, 빨간 사람. 그래서 조선에서는 그거 조개라고 번역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스토리는 와실리사 말르기나는 이제 주인공이고요. 선진적인 노동자인데 그 남편과 동지적인 관계였을 때는 대단히 좋았지만 남편이 당원이었다가 혁명이 승리하고 나서는 관료가 됐고 오히려 노동자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대에 그 공산당 관료들이 노동자들한테 굉장히 오만하게 대하는 이런 모습을 소설이 참 담고 있기도 한데 어쨌든 그 콜론타인은 그런 관료와 공산당의 관료화에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와실리사는 관료가 된 옛날에 남편 남편 사실 사실혼이었죠. 그 옛날에 남편을 결국에는 버리고 아이는 공동체적으로 육아하고 본인이 자신과 마음에 맞는 남성과 이제 계속 교제하는 이제 그런 길을 선택한 것인데 결국에는 콜론타이가 여기에서 주안점을 두는 것은 남녀 관계에 있어서는 동지적 측면이 중요하고 서로 동지가 되지 못하고 성격이 결합이 불가능하면 차라리 헤어지는 게 좋고 여성한테는 언제든지 파트너를 바꿀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 그게 막 콜론타이주의의 그 기본 구조이었을 터인데요. 이 콜론타이주의는 조선이나 일본에서는 굉장히 과장된 방식으로 좀 소개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적대적으로. 그러니까 예컨대는 성관계는 물 한 컵 마시는 거와 마찬가지다라든가 콜론타인 그런 말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콜론타이주의는 남성 지식인에 의해서 굉장히 과장된 방식으로 도입은 됐고 이미 콜론타인은 더 이상 사상 발표 안 하고 20년대 중반 이후로는 아주 얌전하게 소련 외교관 생활을 했고 더 이상 사상 발표는 이미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콜론타이는 공산당으로서 콜론타이의 그 연애 사상은 주류는 전혀 아니었고요. 그거는 사실 한참 비주류였습니다. 소련 공산당으로 봤을 때에는. 콜론타이는, 자연사는 했지만은 20년대 중반 이후로는 외교 활동 이외에는 한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남성 지식인들이 콜론타이주의를 비판합니다. 사회주의 남성 지식인까지 비판까지 해서 콜론타이주의는 결국에는 계급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정력을 연애에 사용하게 만드는 우리 계급의 적이다. 이제 이런 콜론타이주의에 대한 이제 그런 비판이 있었는데 이도교의 콜론타이주의 해석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이도교는 자신의 생활 속에서 콜론타이주의를 어떻게 녹여서 이렇게 실천했는지 그 부분도 좀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하고 그리고는 이제 이도교의 예를 들면 선적 취향의 다양성하고 이 이야기를 제가 같이 해서 이 10년대의 사회주의적 페미니즘의 하나의 명모를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하는데 일단 이도교의 삶부터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도교는 함흥 태생이었고요. 빈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보통 학교는 졸업할 수는 있었는데 아마도 가정은 기독교를 일찍 접했거나 개화에 관심이 있었을 겁니다. 1910년대 초반에 조선 여성 중에서는 그러니까 취학 연령의 여성 아이들 중에 취학 소녀는 2%밖에 안 됐습니다. 극소수만 취학한 거죠. 그러니까 이도교는 그 극소수에 속한 거 보니까 가정에
뭐 개화에 대한 관심이 높거나 기독교인이었거나 막 그랬을 것 같고요. 일단은 모범 학생이었는데 돈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유지책으로 도립 자해병원에서 강호과 졸업을 하고 강호사로 일했습니다. 이 자해병원이라는 게 뭐였느냐면 자해는 이제 자비스러운 은혜죠. 그러니까 총헌의 은혜란 뜻입니다. 그 조선인들의 대부분은 서양 의사 구경도 못했는데 일제가 만든 도립 자해병원에서는 일부 환자는 공짜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해도립병원 보면은 대부분의 일본 의사들이 거기서 누구였느냐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학과 군사의 관련성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도교는 도립자해병원의 강호사로 일했는데 상당히 인기가 많았던 곳이죠. 잠깐만 여기에서 여기는 없어. 이 사진은 없는데 매일신보는 그녀는 모범인물이라고 선정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아서 1918년에 이도교는 일본 가서 그 동경의 여자의학 전문학교에서 강의를 듣습니다. 네네. 그 중에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동경 여자의 전문의학교 같은 경우에는 강의 언어가 독일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조선 여성으로서는 일본어와 독일어까지 다 배웠어, 이제는. 다 배워야 했던 것이죠. 일본에서 6년 공부했고요. 결국에는 의사 명호를 취득했습니다. 그 당시 조선에서는 여의사는 굉장히 드물었죠. 1호 중에 하나는 이제 호연숙, 나중에 이광수 아내가 된 호연숙이 있고요. 이 위에는 조선 안에서는 경선의학 전문학교 특수총각 한 3명의 여성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제 1호, 2호, 3호, 4호의 여의사가 됐는데, 뭐 20년대 중반에는 조선에서는 다 합쳐도 여의사는 1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의사 중에 한 사람이 또 나중에 북한에서 상당히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한 유연중이 있었는데 북한에서는 최고인민의원회 뭐 의원도 하고 했죠. 그 유연중이 의학을 마치고 조선에 돌아온 게 23년, 그 이도교가 24년. 그 유연중이 돌아왔을 때 살토마코토 촌덕이 완주에 불러서 2번이나 그 괴담을 할 정도로 이 사람이는 그 당시로서 지금으로서는 아마 여성 우주인 정도 그 정도로 희귀한 존재였고 일체가 조선을 얼마나 문명화했는가. 그러니까 여의사도 나왔다. 이거는 일체로서는 업적과시 할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도교는 이미 동경에서는 여성 활동을 했고 사회주의 사상을 접했다고는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동경에 있었을 때 그녀는 동선에도 이선에도 했지만 이선의 상대자는 주정권이었습니다. 이 주정권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1925년에 조선공산당 창당 멤버가 됐고 27년에 소련으로 만명했고 36년쯤에 스탈린 숙청에 휘말려서 죽습니다. 소련은 대단히 고생했습니다. 근데 그건 뭐 이제 별도의 이야기죠. 일본에서 공부했을 때는 이도교는 본인 말로는 6년 동안 동경에서 살았는데 졸업할 때까지는 그 유명한 히비야 공원 한 번 안 갈 정도로 오로지 학업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고학생의 삶이었던 것인지 이제 우리가 좀 상상할 수 있게 하는 이야기죠. 조선에 와서는 이도교는 맹활약을 합니다. 조선에 온 거는 24년. 그 다음에 그녀가 취직한 거는 사실 여의사가 갈 수 있는 데는 별로 없었습니다. 천덕부 병원에서 취직을 하고요. 천덕부 병원에서 사회주의 사상을 접한
유학생 출신을 취직시켜준 걸로 봐서는 요의사가 얼마나 그 당시에 드문 존재였는지는 아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촌덕부 병원에서 근무하고 26년에 나와서 개업을 하고 인천에서 병원을 운영했다가 안국도 내려가서 자기 병원을 열어 개업을 합니다. 그래서 개업의로서 이제는 사회적으로 맹활약을 한 것이죠. 여기에서는 자기 병원 앞에서 인터뷰 되는 것이었는데 보시면은 그녀를 인터뷰한 매체가 역시 매일신보입니다. 그래서 기업의로서는 사회적 활동을 하는 거죠. 이 활동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는 근후회였습니다. 근후회는 신강회의 자매 단체였지만은 신강회와 완전히 같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목표를 공유했는데 근후회의 목표 중에서는 인신매매 근절부터 시작해서 여성들의 고유 의제가 많이 녹아 있었습니다. 근후회의 두 주축은 민족주의 여성과 사회주의 여성이었고요. 재미있는 부분은 일단 근후의 멤버들의 사회적 신분 같은 겁니다. 명부가 남아있어서 알 수가 있는데 멤버는 2100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서는 농민과 노동자는 7%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근후의 멤버 대부분은 도심이 잘 사는 부인들, 잘 주부들이었고요. 교양이 어느 정도 있는 주부들이었고요. 그들이 스스로를 존귀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목표는 대중계몽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는 대중계몽에 있었습니다. 계몽의 방법은 대중강연과 신문기사 또는 근우라는 잡지 발행 같은 것이었고요. 그리고 캠페인을 이제 했던 것이죠. 이도교는 근후에 굉장히 열선적으로 활약을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근후의 주도층을 분석해보면 한 가지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그 근후의 사회주의 쪽에 주도자들이 보면은 의학 관련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왜 의사나 간호사들이 여성 의사나 간호사들이 이렇게 사회주의를 좋아하게 됐는지 이거 좀 생각해 볼 대목인데 유연준도 거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존칠성도 있었고요. 그리고 존전면이 있었습니다. 존전면 같은 경우에는 상파였습니다. 그 상파, 뭐라 합니까 요즘 말로 그 조산원 하나 갖고 있었는데 상파가 산부인과 의사죠. 요즘 말로는 존존면이 꽤 유명한 산파였고요. 존칠성 같은 경우에는 기생 출신이었는데 일본에서는 기계학교를 졸업해갖고 직업여선이 됐고요. 유현중 같은 경우에는 평양 출신이었고 기생 일을 했다가는 중국 유학했다가 일본 유학해서 요리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유연준, 존정면, 존칠선, 이도교는 다 사회주의 여성인데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다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반대쪽으로 간다면은 기독교 여성 또는 민족주의 여성 중에서는 뭐 김환란처럼 중간 계층 출신들이 있는가 하면 대체로 기본적 출발선이 훨씬 더 부유했던 것이죠. 이 상당수가 의학과 관련이 있는 이 사회주의 여성들한테는 사회주의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본인들이 어쨌든 간에 근대적인 교육 체계를 이용해서 개천에서 용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연중 같은 경우에는 평양에서 가정이 빈칸해서 기생을 해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는 유학을 해서 요리사가 됐고 사이토 마코토 천독을 몇 번 만날 수가 있었던 거죠. 존칠성 같은 경우에는 대구의 유명한 기생이었습니다. 그 기생으로서는 기명이 뭐였냐면 금주, 비단의 대남. 그래서 인기가 많았다고 하고 어쨌든 간에 천림 대접을 받았죠. 그래도 근데
일본에 2번 유학을 해서 역시 근대 교육 제도를 통해서 기촌에서 이제 연이된 거고요. 전정명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가난한 경성 가정의 출신인데 남편이 일찍 죽어갔고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이제 싱글맘이었습니다. 한데 그 산파 코스 세베란스를 포함해서 세베란스와 천독부 병원에 의원의 그 산파 코스를 다녀갔고 산파가 되어서 조산원 운영하게 됐는데 조산원 운영하면서 비교적으로 잘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요선들에 보면은 대체로는 개천에서 죽도록 노력을 했어요. 사람들이 아마도 그들한테는 사회주의란 모든 여성들이 노력을 조금 덜 해서 이 정도의 코스를 밟을 수 있는 사회. 그들이 아마 사회주의라고 생각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도교는 근후의 활동을 열성적으로 했고요. 이위에는 대중적인 의학 애드바이스로 조선에서는 아주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스타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스타가 된 거는 근대적인 매체 덕분이죠. 그래서 그녀는 일단은 소비에트의 그 위생 담론하고도 이게 약간 비슷한点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컨대 병자 격리 그리고는 방칸의 기능적인 격리 그런 것을 많이 그 강조했고요. 전도의 중요성 등등은 이제 그 식민지 의학에서는 늘 반복했던 테마였는데 백일해 같은 경우엔 전염병이지 않습니까? 아이 전염병이고 여성들의 문제였죠. 아이가 아프니까. 그래서 백일해 같은 경우에도 예방 위생의 중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여기 예방 위생이 간점을 둔 거는 세마시코의 사실 논리하고는 또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는가 하면은 이게 보시면은 그 당시 백일해가 하도 유행해 갖고 부족들 가지고 식민지 이제 조선인들이 근대 의학 거의 접할 수는 없었으니까 부족들 가지고 백일해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은 이게 잠깐만 아, 예? 오, 기사가 좀 죄송합니다. 부주의에 남자의 방탄으로 여성의 부주의에 남자의 방탄으로 생기게 되는 자궁 내막염. 그래서 이제 여성성병, 그 자궁 내막염 같은 이야기를 했을 때 그녀가 가장 강조했던 것은 남성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시에 남성이 이제는 일단은 선교 이전에는 건강 검진을 남자가 받아야 한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하고 남성의 반탄 그리고 남성이 자기 건강을 챙기지 못하고 근대의학 지식을 가지지 못한 것이 남성의 책임이다. 이제 그런 것을 그렇게 썼는데, 그러니까 자궁 내막염을 이제 대체로 그렇게 설명했는데, 그 당시에 일본 남자 의사들이 같은 병을 설명하는 태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일본의 남자 의사들이 주로 여성의 책임을 가져했고, 여성이 이제는 그 제국의 어머니 돼야 할 사람이 이제 조심해야 한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남성이 책임을 오히려 또 강조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대중적인 의학 담론 속에서도 어쨌든 간에 사상적인 차이가 다 내재되어 있는 것은 좀 재미있습니다. 성병은 그 당시로서는 사회적으로 아주 큰 문제였고요. 그리고 신문에서도 많이 다루어졌고 한데 이도교 같은 경우에는 이는 남성의 책임을 중시하는 태도로 다루는 거는 아무래도 조금 독보적이었던 것이지. 뭐 여기서 보시면은 이도교의 그 신경쓰레약, 신경병 관련이고요. 이도교는 물론 그 당시에 나중에 검증이 안 되고 지금 폐기된 그 당시에 학설들 많이
그대로 믿었죠. 뭐, 예를 들어서는 자위 행위가 뭐, 신경쇠약의 원인이 된다든가. 그 당시에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한 사람 없습니다. 하여튼 그 당시에 믿었던 많은 학설들을 거기에서도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른 신문에서도 다른 필자들도 이제 뭐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도교는 재미있는 게 스타트되다 보니까 매일 신문은 그녀의 거의 일구수 일투족을 계속 추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도교가 당신 취미가 뭐냐고 매일 신문 기자가 와서 물어보고 여행과 뭐냐. 그래서 스타가 되어서 근대 매체 일체의 관련 매체까지 포함해서 일체의 매체들이 그녀를 계속 쫓아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스타성이 강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일체 관련 매체에서 스타가 된 공산주의자. 셈이죠. 그래서 일체 관련 매체와의 첫 인연이 이거는 1914년이에요. 그러니까 모범 강사라고 메일신보가 이미 그때 소개한 겁니다. 그래서 메일신보가 어쨌든 그녀를 일찍부터 주목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만큼은 근대 의료인이 된 여성이 너무 드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희소 가치가 높았고 그녀가 공산주의자가 돼도 세마시고적인 그런 사회주의적인 위생 보건론을 믿었던 만큼은 총독부의 위생 보건 정책하고는 알게 모르게 접점이 생기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데 그녀는 어, 의료인만큼은 공산주의자였고요. 그녀의 27년에 만나서 결혼하게 된 남편 한위고는 동아일보 기자였습니다. 동아일보 기자이었고 원래 의사 출신. 그 당시 지금과 달리 그 당시 의사들이 좀 진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위곤을 이제 동아일보에서 연재하면서 만났고요.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녀가 자신의 결혼 생활을 이렇게 묘사하는 기사들을 몇 개 볼 수가 있는데 대체로는 한위곤하고는 사상이 같고 생각이 같고 동지가 되어서 완벽한 이해에 기반한 완벽한 교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콜론타이적인 남녀 교합론의 일단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랑이 동지고요. 서로의 작업을 서로가 도와주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상적인 이해부터는 완벽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이해 속에서 현등한 남녀 관계를 가질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콜론타이주의는 예컨대는 방탄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이죠. 한미군은 지하 공산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준한비 리본이죠. 그래서 제3차 공산당 사건이 터졌을 때 28년도에 한미군은 중국으로 만났다. 조선에 남았으면 분명히 잡혀갔어요. 이도교가 홀로 남는 거죠. 홀로 남고 일체 감시 속에서는 매일 신고 기고 나가면서 이제 남편을 기탄 없이 기다려야 하는 이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당시에 삼천리라는 잡지에서 한번 망명하거나 감옥에 있는 남편을 기다리는 요인을 가지고 좌담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남편이 만약에 망명했거나 감옥에 있으면 여성은 처신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럼 다른 남성을 만나는 게 도덕적이다. 이제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도교의 의견을 묻고 이도교는 본인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자기 개업부이니까 해서 굳이 다른 남성을 만날 필요까지는 없다. 경제적인 여유 없는 여성이 다른 남성을 만나는 건 이해한다. 왜냐하면 혼자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이다. 한데 나는 그럴 필요가 없고 나 남편을 계속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아마 상당히 그 교합이 강했던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이도교는 남편이 사는 북견으로 가게 됐고요. 북견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콜론타이주의가 어떤 식으로 실천됐는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죠. 이도교 본인이 밝힌 것은 본인이 동경에서 공부했을 때 같이 의학 전문학교 다녔던 이형경과 이제 동성애적인 관계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동시에 또 다른 이제는 애인을 갖고 있었다고 본인이 이제 회고한 것이죠. 식민지 시대 때 같은 경우는 특히 여성의 동성애는 거의 회피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되는 대상이었고요. 또는 많은 여성들이 동성애와 이성의 경험을 경비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도교는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참고로 이형교는 나중에 안관초원법 교수입니다. 안관초원은 안수견의 오빠였는데 아버지는 유명한 학자였고 병만 사람이에요. 그 안관초원이 공산당 중앙위원회로 갔고요. 지하공산당에서 지하공산당을 거의 주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중국으로 망명하고 밀촌 혐의를 많이 받았고 거기에 31년 이후에는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안광촌도 의사였고 이형견도 의사였고 이형견의 애인이었던 이도교도 의사였고 이도교의 남편이 된 한비곤도 의사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사들이 공산주의 운동의 선봉에서는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신민지 조선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 당시에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 동성애 만남,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대일보 등등은 굉장히 많이 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동성애는 그렇게까지 병리화되지는 않고 있고요. 비교적 중립적으로 소개되는 거는 우리 현재로서는 아마 조금 뭐랄까 한국에서는 이제 그 후에 동성애 담론이 훨씬 보수화된 거죠. 식민지 시대에 비해서는 훨씬 보수화된 거죠. 이도교는 1932년에 병사하고요. 그 다음에 한위곤이 어떻게 됐는가? 한비곤은 재혼합니다. 재혼을 했고 파트너가 누구였느냐는 장수함이라는 중국 당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한비곤은 동지와 결혼하게 되죠. 한비곤은 중국 공산당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제 시간이 없어서 그 이야기는 제가 일단 지금 안 하고요. 그 한비곤은 37년도에 연합에 가서 회의를 하다가 천치에 걸려서 연합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에서는 한비곤은 경명교사. 그런데 전수함 같은 경우에는 신중국 공소 이후에는 독견의 시간에서는 여성 문제 관리하는 소기가 되고요. 그 다음 중국 공산당에서는 직업적인 당 관료 삶을 살다가 문화 혁명 때 감옥에 가서 아주 고통스럽게 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가족이 하여간 이도교도 병사, 한위곤도 병사, 한위곤의 세 번째 부인인 장수함은 옥사. 정말 공산주의자로서 20세기를 사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도교가 재미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근대 의학의 차원에서는 지배 담론과도 접점이 있는가 하면은 근대 의학과 여성 해방론, 남녀 평등론, 적색 페미니즘을 접목시켰던 그런 페미니스트 여의사라는 차원에서는 대단히 재미있는 인물이고요. 한국 사회에서 좀 다시 재조명됐으면 하는 인물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관련 논문 쓰고 이제 발표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여기 앉으시고 제가 여기 앉아서 드리는 것도 네네. 선생님께서 여기 앉으세요.
영양대 선생님 흥미진진한 알죠. 정말 재미있고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본어는 없어 얘기.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그 질문이나 또는 보충해서 듣고 싶은 부분들 있다면 이상 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전 처음 접해서 그런데요. 베벨의 연애 사상, 과 이제 콜론타이 사상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인지 좀. Bebeğin Frauen Sozialismus 요소가 책 독일 문제가 어떻게 1879년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소циализм인 것 같은데 그 책에서는 그야말로 사상으로 정리한 거고요. 논하면서 그래서 콜라이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소설로 현명 여성들의 삶을 이끌면서 하면서 본인의 사상을 표현한 거고요. 콜라이의 소설들의 주인공들이 빠짐없이 다 여성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여성이 주체가 되어야 아니겠죠? 그래서 빠짐없이 다들 여성이었고요. 거기에서 내밀한 관계는 여성의 시각으로 조명됩니다. 그래서 여성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는 서로 동지적 관계가 깨진 남성과의 관계가 얼마나 부담스러운가 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콜론타인은 아주 문학적인 문제로 이렇게 소설한 거고요. 그래서 문학으로 접근한 이유는 역시 가독성 높이기 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딱딱한 책보다 그런 소설집이 좀 잘 팔고가 잘 나가서 좀 더 많은 여성들한테 주체화에 기여해 줄 것 같아서 콜론타이가 주로 소설로 자기 사상을 쓴 거예요. 이제 뭐 그런 표현의 방식의 차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콜론타이는 레벨주의죠. 콜론타이가 베벨주의. 네네. 그러니까 콜론타이 사상은 이제 앵겔스와 베벨을 기반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해방하고 관련해서 그렇다라는 다른 것까지 다 베벨주의자였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근데 여성 사상 분명히 이 영향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도 여성이었고, 본인도 이제 개인사도 있고, 또 공산당 안에서는 레벨이 독일 공산당의 일인자였습니다. 한데 콜론타이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볼시빅당의 준하는이 유일한 여성이었고요. 레닌과 사사건건 부딪혀왔고요. 그리고는 20년대 초반에는 노동자 반대파 의원이 되어서 사실 레닌의 비판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준한 정치 무대에 설 수가 없게 돼서 스탈린한테는 좀 비정치적 보직을 부탁을 해서 노르웨이로 공사로 가거나 스웨덴 대사가 주스웨덴 대사가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주류적인 인물. 그러니까 주병과 당한 인물이죠. 아무래도 공산당 중앙위에서 여성으로서 살아남기가 쉽지는 않았고 또 이제 본인의 사상은 상당히 20년대 공산당의 관료화 등등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콜론타인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랑이라는 이름하에서 사실은 남녀간을 굉장히 이성분한 그런 관계들이 만들어지고 그러한 배경이 되는 것이 또한 그 계급사회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층 또는 이제 노동자 계급 여성에게는 보다 높은 그 계층의 남성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 이제 신분 상승의 계기이기도 했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어떤 뭐 낭만적인 사랑 이런 이름하에 여성들을 포로로 만드는데 거기에 이제 반해서 콜론타인은 남녀가 대등하고 남성과 여성은 그런 어떤 주종 관계나 어떤 도착된 왜곡된 그런 심리적인 관계가 사랑인 것이 아니라 동시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이제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온도교가 사회주의자이면서 특히 콜론타이주의에 의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이
지금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좀 빼어난 점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빼어났다고 봐야죠. 그 당시 골든타임 조선 남선 지식인한테 비판 대상이었습니다. 공산주의자한테도 비판 대상이었습니다. 일단 소련 공산당의 공식 사상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의 사상이 아니보다는 개인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남성 공산주의자들 뭐 유철유라든지 유형식 이제 몇 사람의 논자는 볼런타리주의의 개념을 공격하죠. 공산주의자입니다. 또 다른 질문이나 그 중에서 듣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비탄 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모두 남성들이네요. 대단히 남성들이 얼마나 그 시대를 앞서가는 남성들인지 존경심을 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남성들은 여성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까지도 다리가 교육받고 다른 유식들을 이제 영향을 받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생각하기에도 이도교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있어도 비탄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도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있으시면 하시고 있으시면 하시고. 저는 잠깐 말씀드릴게요. 오래 하시고 짧게 부탁드립니다. 저의 경험을 포함해서 이제 저는 그 사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그 덕분에 또 자료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집안 관련돼 있고 박노자 선생님께서는 이제 우리 남한에 있는 우리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발표를 가끔 하시는데 그것은 단순한 흥미거리가 아니고 지금 우리 역사에 담겨져 있는 어떤 오늘도 그런 주제이지만 사회주의 해방 사상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집중해서 하시기 때문에 더 열두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그 강연을 들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제 아전인수적 해석이 아니고 실제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도교가 그 역사 속에 나타나고 박노자 선생님의 연구 교재에 등장한 것은 확실히 이것은 물질적 기반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이도교라고 하는 그 인물이 그 참혹한 일제 시즌하에서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의조라고 하는 또 물질적 조건 그리고 이도교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 조건이 바로 사회주의 해방운동가들에게 좋은 해방운동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좋은 의미의 선전선동 내지는 조직원 확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이상하리만치 1945년 이후에 그 의과 전문학교 학생들 그 반탁 신탁 운동에서 의과 전문 학생들이 참여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 이미 고인이 됐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제가 우연한 기회에 판사이라면서 그 사실을 확인했고 그 보성 전문의 아주 깡패 두목이 이철수인데 네, 역도 자유연맹. 예, 사람 지금하고 똑같죠. 네. 근데 그 부인이 고려 의전 여학생이었어요. 해화동에서 그 친탁 시위를 하면서 넘어지니까 의과 전문 학생들이 솔직히 셌는데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아내로 삼은 사람이 이철수입니다. 이건 뭐 기자들한테 말을 듣고 제가 확인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 학생의 몸으로 그 선두에 나선 것이고 그런 사례가 참 많이 있고 그다음에 조선해방전쟁 속에서 특히 그 입산 투쟁한 분들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이 의료 종사자들 많이 있었다. 근데 아주 특이하게 60년 후반 70년대 이후에서 민주화운동, 뭐 저는 해방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 속에서 여자 교사들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로 승는 사람도 많지만 결혼한 사람도 혼인한 사람들이 많은데 뭐 지금의 정교조의 씨앗이 됐다고도 할 수 있지만 역시 그것도 당시 우리들이 뭐 그런 얘기를 나눈 적도 있지만 물질적 기반 그 당시의 현장세 아래에서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 또 합법적인 안정적인 기반을 가지고 그리고 그 민주화 운동을 계속 지원할 수 있는 학교에서 또 학교 밖에서 그 교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오늘 다루신 그 의료계 여자 의사 그에 못지않게 또 70년대 여자 교사들의 위치가 아주 중요했다. 네. 또 실제 폭대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렇게 역사의 줄기로 이어져 오는데 좋은 의미 이건 뭐 무엇을 이용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물질적 기반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예. 예를 들어서 제가 그 학생 때 도시민 운동에 나섰던 치과 의사가 있는데 저는 지금도 이 치료를 받고 다닙니다. 예를 들면 그게 뭐냐면 지금 유대감이 있어요. 그분도 평생 오직 그 저기 대중적인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선생님으로 밝히는 아주 귀중한 연속성을 가지는 그런 의미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이라기보다는 진짜. 그런 소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러면은 또 다른 질문이나 또는 좀 더 보충 설명에 요청하고 싶은 부분 있으면 일단 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네, 말도 좋은 말, 재밌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 발표와 중에 이제 보면 그 이덕교 그 신부님들 누가 있는데 이제 그 이덕교 선생이 그 이제 이런 그 세계주의 페미니즘 그러한 그 사상으로 이제 그 인도주의적인 또 의사로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강조하시고 실제 또 조선 공산당 당시 지하 활동하신 분들하고도 이제 이런 인척을 또 실제로 그 결혼까지 했는데 이런 그 인식하는 부분에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이제 그런 그 세계 페미니즘 이런 쪽으로 이제 어떤 저업을 그러니까 그 어떤 대중적인 그 이학 어떤 그 그런 그런 계몽적인 댓글 외에 그런 어떤 사회주의, 그 페미니즘 이런 쪽으로 논설 같은 것을 이제 이덕의 선생님이 접근하신 것이 있는지 그거 여쭤보고 싶은데 두 번째는 그 이덕의 선생님이 이제 보니까 이제 동성애도 이제 아까 프시아님이 하신 중에 보면 이제 그 당시에 이미 이제 그 동성애 문제 같은 것이 이제 선생님 이제 그 언급을 하셨지만 그 뒤에 이제 우리 한국 그 해방 또 이제 뭐 자유당이라든가 아니면 그 군부독재 이 시기하고 이제 비교해 볼 때 굉장히 그 동성애 반론이라고 할까요? 그 실체까지 이제 그게 오히려 더 앞서 있었다 이런 것을 더 확인할 수 있는데 오히려 뒤에 가면 더 폐해한 현재 무소화된 그런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왜 이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쭙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이로비아 선생님 이제 보면 이사 이제 자기 학점을 유학 가서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당시에 이제 보면 이미 조선하고 이과 대학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초기여서 그런지 그 뒤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경성제국대학이나 아니면 네. 연전 이쪽에 보면 이과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쪽에서 이제 양성된 의사들 중에서는 그런 사회주의적인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생각이 들고. 네. 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이도교는 자기 사상을 이렇게 정리해서 책 쓰거나 그럴 여유는 없었던 것 같고, 실제로는 치료해야 하니까. 대체로는 남녀 평등론이라든가 가정관계론 이런 거는 그냥 짤막한 신문 글과 잡지글입니다. 신문에서는 동아일보 같은 곳에서는 2번 정도 이제 본인이 이제 남녀 관계론 발표했고요. 잡지에서는 이제 삼천리 별공원에서 이제 본인의 부부 생활 경험담 이렇게 발표하고 그 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 병리학은 일제 시절에는 의외로 그렇게 크진 않았고 비교적으로는 개방적이었지만은 해방 이후에는 남한은 미국의 지배적인 영향하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군사학과 과정을 밟습니다. 근데 군에서는 또 동성 관계는 이제 무슨 개간, 그러니까 병리화 시키죠. 군에서는. 그리고 동성 관계 예방은 이제 마지막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 군사학과 과정하고 동성애 배척 과정이 병행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미국의 지배적인 영향 하에서 미국의 보수적 기독교는 이제 식민지 시대 때는 기독교인은 해방 그 당시 2%도 안 됐습니다. 그 60년에 이미 기독교인들은 이제 7% 정도는 되고 계속해서 이제 영향력과 숫자가 늘어나고 그랬기 때문에 결국에는 보수적 기독교의 이제 동선의 배척 이런 것이 남한 사회에서는 힘을 얻은 게 아닌가 싶고 동시에는 또 군부 독재는 아무래도 그 군부 독재에서 생각했던 정상성, 그러니까 의학적 정상성 등등은 그러니까 5, 60년대 보수적인 미국의 의학자들의 생각을 거의 그대로 이식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국에서의 동선의 오갑은 미국 보수적 미국 사회 동선의 오갑의 연장선상에서 좀 봐야 하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조선에서는 1910년대에는 총독부 의학간습소에 있었습니다. 그게 대한의원이었죠. 그리고 그 의학간습소는 경선전문의학교로 개칭이 되고 한미군이 거의 다녔습니다. 남편이. 한데 거기에는 여성은 원칙상 의학 불가했고요. 그러니까 차별이죠. 그래서 특수총괄은 가능했는데 특수총괄 조건이 뭐였냐면 남성과 같이 와야 됐었던 겁니다. 여성 혼자 다니면은 반판이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로제타 홀이라는 미국의 의료 선교사가 그 의학교 교장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서 세면의 조선 여성은 특별 청강 허가를 따냈습니다. 김혜지, 안수견 한 사람 이름 기억 안 나는데 논문이 있습니다. 안수견은 안관초리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의사가 됐는데 그건 아주 허가 따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영초 선생이 일본에서 유학 돌아와 가지고 20년대 후반에 김정필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김정필이 누구였느냐면 순천적 지주, 아주 유한 지주였습니다. 그래서 김정필 그 초가 그 남편 시댁의 재산도 있고 해서 유연준이 주도가 되어서 1936년에 여성의학교를
개교할 수 있게 됐죠. 근데 시댁이 재산을 너무 많이 쓰다가는 이혼당하고 결국에는 학교는 남아 있었습니다. 하여튼 근데 그거 이제 30년대 중반의 얘기고요. 그 전에는 조선 안에서는 여성이 의학 교육 받을 기회는 너무나 드물었고 세브란스 전문 학교도 거의 특수한 경우 제외하고는 여성 입학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경 여자 의학 전문 학교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저 질문이라기보다 한 가지 좀 보충 설명을 듣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이도교는 정말 성부적인 분이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콜론타인 사회주의자들 중에서도 콜론타인 지지자라는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와가지고 또 여성주의에서 어떤 그 장면이 묵세하냐면 그 과학, 특히 의학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 기준이 남성이라 가지고 그 여성들하고 참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여성들에게 맞는 또 특화된 그러한 여러 가지 기준들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제 움직임이 이제 비로소 발달해지고 있는데 기독교는 그 시대 때에 좀 그러한 그 활동에 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참 성부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 말씀을 드리면 이쪽에는 이제 그 성병하고 관련해가지고 그 남성적인 시각과 여성적인 시각이 얼마나 다르고 여성적인 시각에 들어있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 말고 그 이도교가 쓴 글들 같은 데에서 바로 이런 현대적인 관점에서 특히 중요해지는 이러한 그 여성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드러나는 그런 과학적인 사실들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나아가서 그 사회주의자로서 이도교는 그러한 의학에 있어서 어떤 성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차이만이 아니라 배급이 달라짐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어떤 차이점 이런 것들도 혹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일어나게 한 것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소개시켜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도교의 주된 독자층이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한테 맞춤 의학 지식을 이제 전달하려고 했고요. 예를 들어서 손병이나 자궁 내막염 뭐 이런 거 빼고도 예를 들어서는 요리는 그 당시 조선집에서 거의 여성이 다 도맡아 했는데 요리 과정에서는 다 집안에 이제 먼지가 다 부엌반을 이제 집안 쓸 때 먼지가 부엌반으로 가고 부엌반이 비위생적인데 그 요리 과정에서는 결국에 음식이 비위생적이 되어서 그거는 식중독 등등 또는 각종의 이제 전염병으로 이어진다. 여성들한테는 이제 주의를 주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는 마루 그 방을 쓸 때는 쓸 그 먼지가 마루로 가는데 마루에서는 되도록이면은 요리하거나 먹지 이제 이런 아드바이스 주고 하여간 요리하고 아이를 보고 그래서 백일기 얘기 많이 씁니다. 요리하고 아이를 보고 이제 선적 관계에 있어서는 남성한테도 피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성적 시각을 계속 드러내는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나 요청서는 원하시는 부분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오늘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발표를 해주신 방송국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